자, 교재는 342페이지 관할의 경합입니다. 자, 의보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법원이 동시에 관할권을 갖게 되는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해결할까? 자, 밑에 사물관할 경합부터 먼저 볼게요. 이쪽에서 출제가 되는 것은 조문밖에 없어요. 자, 먼저 조문.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되었을 때는, 자, 사물관할을 달리한대요. 그랬을 때는 빨간색으로 법원 합의부 동그라미 합의부가 심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목이 합의부 우선의 원칙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됐고 나머지는 안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거 볼까요? 밑에 보시면 법적 효과. 이때 심판을 하지 않는 단독판사는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된다. 그쵸? 먼저 확정되면 면소 판결해야 된다. 돼 있는데 일단 조문이 잘 나와요. 조문 체크하시고. 자, 토지관할 경합 볼게요. 자,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됐을 때는 역시 빨간색으로 먼저 공소를 받은 동그라미 법원이 심판합니다. 일단 끊고 이걸 뭐라 불러요? 선착순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이때 다만 각 법원의 공통되는 직권상급법원은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 뒤에 받은 공소를 받은 법원을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인 것이고 일단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 칠하셔야 돼요. 색깔 칠하셔야 돼요. 요것을 바꾸면 틀려요. 그러니까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을 위로 올라가고 하고 그 다음에 법원 합의부가 밑으로 내리면 틀려요. 두 가지를 잘 봐두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됐을 때는 이렇게 하면 틀리다고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 이걸 이렇게 필기를 안 해두면 나중에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미리 다 필기를 해두시고 하시면 공부하기 편해요. 자, 됐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 효과 가볼까요? 위반의 효과. 자, 법조문 가보시면 법원은 직권 동그라미 관할 조사해야 된다. 직권 조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관할권 존부의 판단 시기는 사물관할은 전체 심리과정에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토지관할은 공소 제기할 때만 필요합니다. 자, 부존재 효과. 자, 피고 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는 빨간색으로 판결 동그라미 관할 위반 선고 판결이죠. 판결이에요. 결정하면 틀려요. 그래서 판결인지 결정인지를 출제자들이 많이 장난쳐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관할 위반인 때라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것도 출제가 잘 돼. 영향이 있다 하면 틀려요.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 그 다음에 예외 볼까? 예외가 있는데 자,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있다면 신청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신청이 있다면 관할 위반 선고를 못해요. 근데 이 신청이 없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인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관할 위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법원에서 이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시작하기 전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하나 더 있죠. 이 조문 다 와 있는데 이건 뒤에 나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바로 뒷페이지에서 페이지 344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거기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 이런 조문도 있네요. 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관할구역 외에서 조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참고로 받으시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 관할 인정, 관할 위반의 인정이 법률이 위반됐을 때는 항소이가 됩니다. 일단 파기 환상 나왔네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이 여기야. 여기 판결 동그라미. 요 판결 동그라미. 요 판결을 결정을 하면 틀려요. 다 기출. 아시겠죠? 그래서
조문 공소기각. 자, 여기 나왔네. 공소기각보다는 여기선 관할 위반이니까 관할 위반 재판이 법률이 위반되었을 때 원심 판결을 파기할 때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만 된다. 두 번째 밑에 관할 위반이 법률이 위반됨을 이유로 역시 파기할 때 역시 판결로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해야만 한다. 전부 다 판결입니다. 판결. 파기환송, 파기위송 다 뭐야? 판결. 그래서 판결 나오는 것은 다 색깔칠하지. 판결 나오는 건 색깔칠하시고 결정 나오는 건 다른 색깔로 하시고. 앞에 거 나와 있었지. 앞에 거. 여기 앞에 것도 판결이었지. 판결이 뭐고 결정이 뭔지는 다 아는데, 그쵸? 뒤에 다 나오는데, 그래도 그걸 안다 하더라도 막상 조문에 닿아서 닥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미리 다 색깔칠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 한 것 같은데, 이건 앞에서 했다고요.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할 사건을 이를 간과하고 고등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실체 재판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이것은 뭐다? 위반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뭐다? 파기한다. 사건 관할권 있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다시 이송하라. 이런 판례입니다. 자, 됐고 이송 가볼게. 자, 이송도 출제가 잘 돼요. 자, 보시면 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을 다른 법원에서 심판하도록 이전하는 것을 이송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한다는 점에서 앞에 있던 관할권 이전하고 좀 달라요. 중요한 것은 조문이죠. 조문 체크하시고. 자,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서 합의부 사건으로 바뀐다고 했을 때, 그렇죠? 다시 한번 단독 판사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합의부 사건으로 바뀐다고요. 그랬을 때 여기 결정으로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여기서 관할권 있는 법원이 어디? 배웠잖아 앞에서. 단독의 합의부야. 합의부지. 합의부에 이송한다. 의무적이야. 필요적이죠. 필요적 또는 의무적. 그렇죠? 여기서는 뭐다? 여기서는 결정이다. 그래서 이건 CF. 판결하면 틀려.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어디다가 이송한다고요? 여기 관할권 있는 법원에다가 의무적으로 이송합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죠. 출제 잘 돼요. 자, 여기서는 항소심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단독 판사의 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되었다 했을 때 이 법원은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이송해야 된다. 그쵸? 조문 나와요. 조문 그대로 조문. 여기까지가 출제가 잘 돼요. 자, 됐죠? 이때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법원은 어디다? 고등법원이다. 고등법원입니다. 자, CF. 지방법원, 항소법은 틀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자, 근데 요거랑 비교될 판례가 뒤에 나옵니다. 뒤에 요 판례 별표. 자, 여기서는 1심이었죠. 1심. 자, 앞에 거는 항소심. 344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는 항소심. 345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제1심. 1심에서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 단독 판사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었다. 이런 말. 반대죠. 여기서는
여기 단독 판사 사건이 합의부로 요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는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자, 밑에 우리 법조문이 뭐라 그래요? 이것은 우리 법조문에 없대요. 우리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에 거는요. 이 앞에 부분은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바뀐 것은 법조문의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한다? 이때 사건을 받은 이 합의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실체에 들어가서 심판했었어야 한다. 했었어야 하는 것이지 사건을 단독 판사에게 재배당할 수가 없다. 있다 하면 틀려요. 있다 하면 틀려. 없다. 아시겠죠?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 판례, 앞에 있는 판례, 출제 잘 되는 거. 법조문, 일단 법조문. 그 다음에 법조문 관련된 이 판례. 그 다음에 다음 판례. 무지무지 출제 잘 돼요. 그래서 사건 이송에서 제일 출제가 잘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볼까요? 나머지 것은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뭐 쭉 읽어보세요. 5일 뭐 돼 있는데 읽어보시면 돼요. 그건 거의 출제 안 돼요. 이건 거의 출제 안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가 출제가 제일 잘 돼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건 출제가 안 되니까 뭐 별표가 돼 있긴 한데 이건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안 읽어봐도 돼요. 난 읽어보겠다. 그럼 읽어보시면 되는데 쓸데없을 거예요. 읽어보지 마시고 그냥 바로 다음 페이지 건너뛰세요. 자, 또 하나 나오죠. 이 조문도 출제 잘 돼요. 체크하시고. 자,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되었대요. 어때? 군대 입대할 때 또는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되었대. 이건 뭔데? 휴가 나와서 사고 쳤을 때. 휴가 나와서 사고 쳤다는 거야. 사고 쳤다. 그랬을 때는 결정으로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신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것도 의무적이다. 이해되시죠? 이 경우에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어요. 자, 여러분 승리 있지, 승리. 그 나쁜 놈, 그쵸? 좀 군대 갔잖아요. 승리가 군 입대하기 전에 세상이 떠들썩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군대를 입대했다 했을 때, 그쵸? 그 사건은 같은 신급의 군사법원으로 필요적 이송입니다. 이송. 색깔 칠하셔야 돼요. 같은 신급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송한다에 한다. 자, 판례 가볼까요? 자, 일반 국민이 범한 수개의 죄 가운데에서 특정 군사 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특정 군사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법원은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 특정 군사 범죄는 뭔다? 이것은 군사법원으로 가야 돼요. 이것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일반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하는 것이지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 아시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그래서 일반 법원에 위 사건이 함께 기소가 되었다고 했을 때 군사범죄는 군사법원으로 가야 되고 일반 범죄만 남아서 일반 법원에서 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요 판결 요지의 핵심입니다. 자, 됐죠? 이것도 작년도에 일반 경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다음. 자, 지금까지는 전부 다 필요적이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다 필요적 그 다음에 여기도 필요적 이송 나와 있는데 그쵸? 여기다 필요적이었죠. 근데 유일하게 의무적 이송이 있어요. 의무적 이송.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자, 가면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결정이네요. 결정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요거는 의무적. 아시겠죠? 의무적이에요. 여기 옆에 있네. 그치? 옆에 있네. 어떻게 해야 돼? 색깔이지만 색깔이지. 할 수 있다. 여기는 한다. 한다. 앞에 것도 한다. 여기도 한다. 그쵸? 저는 강의밖에 안 해요. 외우는 건 여러분 몫이에요. 자, 그 다음 요 판례가 바로 어디 나와 있어요? 요 판례가 밑에 나와 있어요. 아니지. 여기 또 있네요. 또 볼까요? 여기. 토지 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동일 법원에 계속됐을 때 병합심리 필요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도 받으셔야 돼요. 됐지? 이것도 색깔. 이 두 가지가 의무적 이송입니다. 둘 다 결정이네요. 결정. 자, 위에 거 하나 볼까요? 자, 제8조의 법이 나왔네. 8조가 여기는 위에 거. 이 조항은 피심리의 편의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현재지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놓은 것이다. 라고 취지가 나와 있네요. 취지가. 그래서 피고인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적 이송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다? 의무적 이송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 중요한 것은 역시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잘 받으시고 판례는 별로 의미가 없네요. 자, 각주 가볼까? 여기 아까에서 군사법원 얘기할 때 그쵸? 밑에 각주 안 읽은 것 같은데 각주 체크하시고 자, 검사가 즉 승리 생각하시면 돼요. 입대하기 전에 행위를 기소하였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이 친구가 군대 갔습니다. 입대해서 군대 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결정으로 사건을 같은 신급의 군사법원 이송하면 되는 것이지 정식 재판 청구를 기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식 재판 청구를 기각한다 하면 틀려요.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급의 법원으로 군사법원으로 이송을 친다. 됐죠? 여기까지입니다.